이제 가장 쉬운 경제학 잘 찾아오셨네요. 여러분 이제 경제 고수입니다. 바로 그냥 말하세요. 경제 고수인데 이제 그 경제학이 생각보다 철학에서 그 발현된 게 많아서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경제학 가장 쉽게 이해하는 법은 경제학은 이제 자유의지다. 의지라는 단어 되게 많이 나요. 이게 will이라고 하죠. will? 이 미국 단어가 will. 그러니까 의지만 생각하면 돼. 의지. 그러니까 경제학의 기본 이 철학에서 파생된 게 많아서 뭐 흔히 말하는 한국의 물리학 뭐 그런 것도 뭐 있지만 대부분 철학에서 파생된 자유의지. 왜냐하면 어 이게 아시겠지만 사유재산 제도를 근반으로 해야지만 이제 가격이 설정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넘어간 게 자유시장 경제인데 어쨌든 의지가 되게 중요해요. 의지 빨간표 치고 멋있게 말하세요. 경제라는 건 말이야 자유의지야. 그러면 깜짝 놀랄 겁니다. 하버드 생각도 깜짝 놀라요. 왜 이렇게 잘알지? 이 사람 천재인가? 라고 하는데 뭐 천재라고 하고 다니세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1교시 수요와 공급. 수요 공급만 배워도 반은 차지했다는데 수요와 공급, 수요 사는 것, 공급 파는 것 끝났네요. 이제 여러분 경제 50% 완성하셨고 다 됐네요. 근데 이제 이게 생각보다 근데 애매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철학으로 들어가면 끝도 끝도 없는데 이제 그래프 이거 보였을 거예요. 그래프의 기본, 경제 그래프의 기본도 알려드릴게요. 위아래가 가격이에요. 무조건 Y축이 가격이다. 그리고 이건 무조건 시간이다. X축. 그러니까 시간은 흘러가고 가격은 높고 낮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냥 다른 의미는 없고 가격은 높고 낮고 시간은 흘러가기 때문에 무조건 그 수평이 시간이고 위아래가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수요 공급은 파는 거고. 그러니까 시간과 가격.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렇게 되는 거 있죠. 이게 이제 시장 가격이라 하잖아요. 가격. 그리고 이게 뭐냐? 어디 갔어? 이게 수요. 이게 아니다. 이게 양이구나, 양. 저도 헷갈렸네요. 이렇게 헷갈릴 수 있어요. 이게 양, 퀀티티구나, 퀀티티. Q, P 맞나요? 네, 맞다 칠게요. 여기 근데 가끔 시간 들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프를 많이 보니까. 근데 이제 양, 이게 뭐죠? 이게 수요 곡선인가? 수요 그래프. 이게 공급이구만. 가격이 올라갈수록 많이 공급하니까요. 가격이 올라갈수록 많이 공급한다. 근데 수요, 어디 갔죠? 수요. 그러니까 가격이 높을수록 적게 하는 거겠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가장 쉬운 수요와 공급 설명. 수요가 이제 사는 것, 공급이 파는 것. 이게 가격이 올라가면 이제 적게 사죠. 양을 적게 산다니까 양을 적게 산다. 파는 것 가격이 올라가면 많이 팔고자 하겠죠. 양을 많이 판다. 이렇게 해서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보시겠지만 여기가 이제 가격이고요. 가격이 높고 낮으니까 Y축 그러니까 위로 서 있는 축이 가격이고 여기가 이 수량인데 수량 이제 오른쪽으로 갈수록 많아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수요, 이게 공급, 여기가 시장 가격. 근데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이제 경제학이 솔직히 조금 이제 경영학에 통합된 이유도 이게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제조업 기반이긴 해요. 제조업 기반. 딱 봐도 그 수요와 공급 벌써부터 딱 느낌이 오겠지만 가격 올라가서 이제 많이 파는 게 있죠. 명품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걸로 뭔가를 알아내기엔 좀 애매하긴 해요. 전략이 빠져 있는 그냥 순수한 아무 순수한 순수한 그래프 놀이겠죠. 냉정하게 말하면 가격이 올라가면 양을 많이 판다는 건데, 근데 이게 대부분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데 사용됐기 때문에 경제학이 국가 정책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데, 사실 국가 정책이라는 게 국가 정책 아시겠지만 정치적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경제학은 정치학이랑 완전 동일해요. 완전 동일하다. 완전 동일. 그러니까 철학이랑도
굉장히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국가마다 경제학이 다 다르죠. 근데 우리가 배우는 건 대부분 미국 경제학인데 미국이 변화해온 그 역사를 따르면 경제학도 막 변화했어요. 왜냐면 첫 번째 당연히 농사지었을 거 아니에요. 농사짓다가 밀농사지었잖아요. 밀농사, 옥수수 농사.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농사지을 때 만들어진 그래프인데 그 다음이 철광한 케네디라죠. 그러니까 철도. 지금은 이제 IT로 들어오니까 이게 좀 달라지긴 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뭐 금리 이런 거니까요. 금리 결정할 때 경제를 쓴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왜 경제가 정치학이랑 동일할 수밖에 없냐면 국가가 뭐 정책을 결정할 때 당연히 투표에서 인기가 많은 그 정책을 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이제 지원하냐 마냐에 따른 거거든요. 딱 느낌 오죠. 그러면 이제 쪽수가 많은 거 농사 지으시는 분들 원래 농사 지으시는 분 많으니까 이게 인원이 많다. 투표 최우선 순위로 대부분 설정되는데 한때는 최우선 순위가 이제 농민이었죠. 그 다음이 이제 제조업에 이제 근로하시는 분 아니니까 제조업 근로. 그러니까 제조업으로 변경됐다가 이제는 뭐 IT는 지금도 투표 최우선 순위 아니고 한 2순위 되겠네요. LA 캘리포니아 쪽은 뭐 한 2순위 될 것 같은데 뭐 그 다음에 금융 1순위. 금융이라는 게 어쨌든 돈을 누구한테 준다는 거니까. 이거 보면은 경제학이 국가 정책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다는 게 확실히 딱 느낌이 오고 결국 사는 것 파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 감각 투표에서 뭐가 인기가 많을까. 그러니까 보시면은 금리를 올리냐 내리냐가 결국에 누구의 손을 들어주냐는 거잖아요. 금리가 올라가면 솔직히 말하면은 나이 든 세대한테 좋은 거죠. 나이 든 세대한테 금리가 오르면 나이 든 세대한테 좋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현금이 많을 거 아니에요. 넣으면 넣어도 돈이 올라가니까. 금리가 내리면 젊은 세대한테 좋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한때 거의 제로 금리로 갔던 이유도 젊은 세대들한테 돈 좀 지원해 준 거라고 볼 수 있죠. 세금도 낮아지니까요. 대부분 세금 부담이 젊은 세대들이 세금 부담을 많이 지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에게 세금 많이 물리진 않죠. 그러니까 금리 내리면 젊은 세대한테 좋고 금리 올리면 나이 든 세대한테 좋은데 국가 정책으로 인해서 금리가 결정되고 또 뭐 농업, 제조 그리고 IT 금융에 따라 경제학의 수요 공급이 가격을 기준으로 했는데 그 가격 기준으로는 어디 갔죠? 의지가 되게 중요하게 되어가지고 근데 이게 이제 의지가 빼버리면 이 기본 가정 자체가 틀려질 수밖에 없겠죠. 기본 가정이라는 게 자유의지 없이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기반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경제학이 사람들이 말하는 합리적 경제인이라는 거는 자유의지를 가진 경제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유의지, 자유선택, 자유의지.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이게 없어질수록 경제학이 없어질수록 이제 자본주의와 멀어지는 거죠. 자본주의의 하나로서 경제학이 작동하고 보시면 자유의지를 통한 어쨌든 이거 뭐 IT 금융하라고 누가 억지로 떠밀진 않잖아요. 그 과정에서 수요와 공급인데 사는 것, 파는 것, 사고 파는데 가격이 정해지는 곳이 이제 시장이면 시장 경제, 어디 정책이면 정책 경제,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보조금 왔다 갔다 하는 것, 결국 가격의 문제에서 공급량. 근데 보시면 양이기 때문에 양이 곧 또 그 머릿수잖아요. 양이 머릿수.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수결의 원칙으로 파생되었기 때문에 경제학이 정치학이 될 수밖에 없고 금리가 오르내리는 거에 그렇게 민감한 것도 누구를 더 힘을 줄 것이냐의 싸움일 수밖에 없죠. 보면 양이에요, 양. 어떻게 보면 경제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양을 중심으로 했다는 걸 또 생각을 해야 돼. 양이거든. 수량이 들어왔어. 수량이라는 게 근데 수량이 뭐냐 또 진짜 애매하죠. 수량이란 결국 사람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가지냐가 중요하게 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가격은 이제 수량을 기초로 한 그래프이기 때문에 경제학 자체가 양을 되게 중요시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중요시. 그러니까 공급량, 수요량.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또 큰 의미로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경제학 이런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퀄리티의 중심으로 두진 않은 걸 알 수 있죠. 이런 걸 뭐 수십 수백 개 그리면은 시장들이 막 형성되는데, 어쨌든 가장 큰 그래프를 그리려면 가장 투표에서 인기가 많은 정책을 그릴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뭐든지 경제학의 정책들은 경제 정책들은 무조건 투표랑 연관돼 있구나. 이것만 알면 될 것 같네요.